어느덧 3월입니다. 3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GH 주도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원당 679역 현재 상황은 어떤지 가봤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남의 얘기가 아니죠. 고양시 유초등생 감소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초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라는 색을 새로 펴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를 소개해드립니다. GH 주도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당 679역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고양신문 기자가 현장 다녀오고 주민들도 만나봤는데요.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민간 재개발로 다시 돌아선 주민들도 있고, 또 G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예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의 입장이 여러 갈래로 갈리다 보니 과연 사업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당 재개발 지역 전체 지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 전국에 있는 구도심마다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원당에도 모두 8개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공사가 진행된 곳은 원당 4구역 1곳, 그리고 현재 철거 작업이 들어간 원당 1구역 이렇게 지금 2군데밖에 없고요. 2구역과 8구역은 현재 대기 상태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여러가지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2021년 7월에 GH가 원당 6구역과 7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경기도 최초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재개발 기회가 지금 다시 찾아온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6구역과 7구역의 구체적인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원당역, 그리고 위쪽으로는 성사초등학교, 서쪽으로는 호국로 사이 덕양구 성사동 486번지 일대인데요. 1986년부터 차례로 입주한 미도 아파트 또는 개나리 아파트 등 노후화된 주거단지가 연이어 있는 대표적인 빌라와 저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상하수도, 누수도 좀 많고 또 외벽 균열도 심해서 재정비 필요성 욕구는 아주 높지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진도가 안 나갔던 이런 곳입니다.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 발표가 한 2년 전에 있었던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상태일까요? GH 사업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약 49,000평의 넓이에 총 사업비가 2조 원을 들여서 4,261세대 최고 45층짜리 이런 높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GH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서 사업성도 높아지고 건축이나 교통 등 심의도 통합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점을 들어서 지금까지 3차례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위기는 GH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하고 어느 한쪽도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GH가 되게 좀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민간 재개발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1월 말에 국토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걸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역세권에 대한 민간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GH가 제시한 공공재개발에 주어졌던 특혜랑 이게 똑같아진 거예요.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당 7구역, 원당역에 가까운 여기만 우리만 따로 독자적으로 민간 재개발을 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한 이분들은 공공재개발을 하면 GH가 총 사업비의 한 3에서 4%를 스스로 명목으로 가져가는데 민간 재개발하면 이 돈 줄 필요 없지 않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민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재개발 입안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편으로 공공재개발에 동의했던, 그리고 동의하고 있는 주민들도 주민들 나름대로 GH에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던데요. 주민동의서 50% 이상을 확보한 곳과 MOU를 맺고 이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GH가. 근데 민간에서 이 50%의 주민 동의를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당 679역만 해도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2,600명이 넘습니다. 최소 1,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게 개인이 하려면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건데, 근데 GH는 사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팔짱만 끼고 있다라는 게 공공재개발에 동의하고 있는 쪽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사업 방식을 GH 조합 간의 공동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자 뭐 이런 요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합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GH가 GH 플러스 민간조합 공동 사업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우리가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다시 민간 재개발로 선회하겠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쪽에서는 아예 뭐 어떤 방식이든 재개발 자체를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대부분 임대를 통해서 월세나 전세 수익으로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이런 분들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재개발 방향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다 보니까 제각각 사무실을 차려서 지금 주민 동의서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어느 한 그룹이 주도권을 확 쥐어서 정말 50% 이상의 동의서를 얻기 전에는 이도저도 안 되고 사업 자체가 이게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죠. 합계 출산율이 0.7%에 접근하면서 뭐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독보적인 꼴찌다, 뭐 이런 뉴스도 최근에 나왔는데, 고양시의 유초등학생 현황은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인구 감소가 바로 우리 동네 문제구나 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자, 상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초등학생 입학생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요, 고양시 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817곳이었는데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574곳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가 감소한 셈인데요. 재원 아동수도 당연히 줄었겠죠. 2018년도 기준으로 27,180명에서 작년 2023년 기준으로 21,109명, 7,071명이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었네요. 물론 이제 5년 사이에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도 92곳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폐원한 어린이집 수가 훨씬 많은 거죠. 372곳이 폐원을 했대요. 새로 개원한 곳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난 거죠. 네, 이번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2018년 175개에서 2023년에 155개로 20곳이 감소를 했습니다. 학생 수도 2018년 14,000여 명에서 2023년에는 1,864명, 그러니까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에 고양시 초등학교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에 83개 초등학교였는데 2023년에는 89개 학교로 늘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초등학교 숫자가 아니라 학생 숫자죠. 초등학생 숫자 살펴보니까 2018년에 54,797명에서 2023년에는 52,516명, 2,281명이 줄었습니다. 새로운 택지지구가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는 지어야 되지만 입학하는 학생 평균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고양시 초등학교 89개소 중에 1학년이 50명 이하로 들어온 학교가 26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 학교 중 약 30%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특히 30명 미만인 학교, 여기는 좀 심각하죠. 6군데나 고양시에 있습니다. 행주초등학교 딱 4명 입학을 했고요. 대곡초등학교는 11명, 성속초등학교 13명, 용두초등학교 14명, 신능초등학교 16명, 외곽지역에 있는 이런 좀 학교들이고요. 반면에 입학생 숫자가 200명 이상인 학교도 6곳이나 됐습니다. 신원초등학교 211명, 항동 숭례초 224명, 원중초등학교가 235명, 덕은 한강초등학교 272명, 그리고 가장 많은 학교는 지축초등학교 354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입학생의 숫자가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 학급당 학생 숫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행주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5명입니다. 그런데 신원초등학교는 26.5명입니다. 과밀 학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이 28명이거든요. 고양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과밀 학급 요거 넘어설까봐 이렇게 우려하는 이런 상황인데, 같은 고양시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런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생이 적어서 조만간 폐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인구 밀도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 고양시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화두가 된 지 오래인데요. 고양신문 저희 필진이면서 현재 국가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펴내서 화제입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저희 칼럼에서 이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좀 다양한 글들을 기고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나온 책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의 지금 현재 상황과 문제 진단 그리고 해법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포괄해가지고 다루는 내용인데, 아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거나 이걸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이 책을 나중에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좀 명쾌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비용 부담 해소 문제와 아울러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비용 부담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정부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출산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인데요. 사실 이런 각각의 정책들이 일정 정도 효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은 이게 단편적인 지원에만 머물고 있고 정책들 간의 좀 연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부족했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한편으로 단순히 이렇게 비용 절감만으로 이렇게 출생률이 오르는 건 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 가정의 양립이란 문제, 아울러서 성평등 문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지 이제 아이를 정말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함께 뒤따라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좀 성평등 복지국가로 나가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혹시 지역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결국 사람 친화적인 환경, 사람 친화적 도시가 되어야지 아이가 낳기 좋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거다. 차량 속도 제한 문제 같은 경우가 국가적으로는 이제 뭐 30km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이제 제한이 되게 엄격하고 사람 친화적인 제재들이 많이 있대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걷기 좋고 다니는데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